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최혜심입니다. 김장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에르마 본백이라는 한 칼럼니스트는 예배 중에 기쁜 얼굴로 웃으면서 돌아다니며 찬양을 부르는 아이를 인상 깊게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에게 다그치며 웃지 말라고 주위 사람에게 들릴 정도로 야단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조용히 앉아 울기 시작했고요. 어머니는 그제야 안심하며 다시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것을 본 칼럼니스트는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적었습니다. 나는 이 아이에게 우리의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웃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입니다. 목사님, 때로는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으로 하루하루 즐겁게 사는 것, 그리고 또 찬양을 기쁘게 하는 것, 이렇게 알고 있지만 때로는 저희가 형식적으로 그렇게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웃으면 복이 온다. 네. 사실 미소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미소를 짓고 웃으면은 보는 상대방에게 큰 위로가 되는데 늘 내천자를 그리고 짜증을 부리는 네. 사람, 좋아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람이 짜증을 부리고 참 얼굴에 그 상이 어려운가 생각해 보면은 그 모든 표현은 마음에서 우러나지. 그러니까 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하는 말씀도 나오고 모든 문제는 마음에서 우러나기 때문에 마음을 잘 추스릴 줄 아는 사람 또 마음을 잘 지킬 줄 아는 사람 네. 그런 사람들에게는 늘 미소가 작은 일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어린아이들 얼굴을 보면은 그 자는 얼굴이나 네. 이따금씩 생긋생긋 웃는 얼굴 보면은 마음이 굉장히 네. 부드러워지지요.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늘 기뻐하는 것을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언짢은 일이 있어도 빨리 잊어버려야죠. 그래서 그러한 거를 늘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살면 자연히 얼굴에서 부드럽고 미소가 지어지게 마련인 것 같아요.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초대 손님은 이재준 전 수원시 제2부시장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극동방송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번 나눠주시죠. 예,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원시 전 부시장이자 지금은 이제 아주대학교 교수로 있는 이재준입니다. 오늘 극동방송에서 김장한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그러면은 이재준 부시장님은 앞으로 이 한국 정치 지금 뭐 소용돌이 속에서 참 대통령도 힘들고 국회도 어렵고 정당 책임자들도 뭐 굉장히 뭐 한 당만 아니라 그냥 모든 당이 지금 어려운데 혼란스럽죠. 이 해결책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모든 우리 국민이 제일 어려운 때인데요. 뭐 정치하는 사람이 어려운 게 아니라 국민들이 어려운 때입니다. 근데 이 국민의 저는 집단지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시에서 시민들과 함께 의사결정하는 프로그램의 협치, 영어로는 이제 거버넌스라고 하는데 그런 거버넌스 실험들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근데 그런 거버넌스 실험 결과 시민들의 집단지성의 힘이 굉장히 놀랍다라는 걸 많이 경험하고 또 그 경험의 토대로 의사결정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국가가 위기고 또 어렵다 그래도 저는 그 위기가 곧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식민지 시대, 독재 시대의 그 허물을 이제 벗고 있지 않느냐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데요. 허물을 벗고 나면 우리 집단지성의 국민들의 힘으로 지혜로 솔로몬 같은 하나님의 지혜로 또 다윗과 같은 시민들의 용기로 얼마든지 그걸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일반 시민이 생각할 때 사실 이제 뭐 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한다. 네. 무슨 뭐 선박 회사가 파업을 한다. 또 기차 뭐 철도 철도가 노조가 파업을 파업을 한다. 네. 국제 경쟁에서 자동차가 네. 또 뭐 기차도 철도도 마찬가지인데 시장님은 저 부시장님은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우리나라 노조가 좀 과잉으로 발전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된 데는 정치권에서 방관했죠. 사실은 노조 활동을 보장하되 노조가 과잉적으로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막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서구의 많은
그 노조 활동들이 자유스럽지만 강경하게 나가지는 않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할 정도로 또 여러 가지 경쟁력이 떨어질 정도로 노조 활동을 급격히 놔주지는 않습니다. 그건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통제를 하기 마련인데요. 근데 이제 손해는 우리끼리 자동차 만들어서 우리끼리 소비하면 문제가 없는데 사실 타협과 그렇죠. 정치라는 게 또 주고받는 건데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손해 받는 것은 보는 것은 우리 국민 손해를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늘 생각을 해보면 조금만 자제하고 조금만 참고 조금만 협상하면은 데모 안 하고도 4,000원 정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기도는 지금 뭐 연정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경기도의 연정은 참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내용 결과가 어디까지 진일보할지는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시도 자체는 남경필 지사와 여당 야당 간의 합의가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아까 그런 파업이나 여러 가지 노조 활동이나 이런 것도 시민의 힘으로 견제하고 같이 화합하고 협력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미래의 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한 군데로 집중되니까 지금 이러한 현실이 나오고 그렇죠. 예. 사실 저희는 이걸 보면서 무슨 수석 하나가 자기 마음대로 이거 만들어라 저거 만들어라 저는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예. 누구 눈치를 보고 아, 그 양반이 그걸 원하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런 게 돼가지고 이게 부정과 비리로 그냥 얼룩져 나가는데 왜 이런 거를 누가 사전에 얘기해가지고 막지 못했을까? 문제가 어디 있다고 봐요? 그 결국은 저는 우리 헌법에 모든 권력은 국민들한테 나온다라는 말은 있지만요. 실제 국민들이 그런 권력을 한 번도 쓸 수 없습니다. 단 한 번 쓸 때가 언제냐? 선거 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력을 지방한테 또 시민들한테 권력 분산을 해주면 다수의 사람들이 정책과 제도와 권력에 관심을 갖고 감시 체제로 가면은 그렇게 중앙에서 일변도로 부패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이 부패가 되니까 그런 부패를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권력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이 자기 직함을 걸고 이거 안 됩니다. 그럼 그날로 해고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은 다음 기회에 국민들이 엄청 존경을 하고 뭐 국회에 나오든지 도지사를 나오든지 뭘 기회를 나오든지 주죠. 예. 금방 기회를 줄 텐데 그걸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부시장님? 이제 사실은 모든 정치인과 권력자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 그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크리스찬 정도면 그 신앙의 힘, 또 성경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런 유혹과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그런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 적어도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지방이든 중앙이든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뽑을 때 그 능력이 스펙의 능력보다는 정말 철학의 힘, 가치의 힘을 잘 선별해서 뽑아야만 그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지사님 또 부시장님 이러한 분들이 지사님이나 시장님 모시고 있는 시장님한테 시장님 그건 안 됩니다.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죠. 필요하죠. 예, 저는 그런 말씀을 정말 많이 드렸어요. 현재도 뭐 나왔지만요. 그렇지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거는 정말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아니 난 우리 방송국 조그만 회사인데 재정 담당 부사장한테 내가 법에 어긋나는 돈을 달라 그러면은 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돈을 주지 말아라. 네. 이제 그걸 전제해 놓고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뭐 또 그렇게 돈 달랠 기회도 내가 없고 차라리 더 회사를 위해서 이제 예를 들어 각 지사장들 이제 지사가 한 12개 되니까 법인 카드를 다 해달라고 이제 얘기가 종종 들어와요. 법인 카드. 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헌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사인데 자네들 가지고 있는 카드를 쓰고
청구를 해라. 예. 그럼 여기 사장도 법인카드가 없다. 이사장도 법인카드가 없다. 자기 개인 카드 쓰고 이게 방송사 위에서 썼으면 신청을 하면 그대로 나오는데 그 신청할 때만 한번 생각해 보지요. 이게 진짜 내가 방송국을 위해서 썼나? 내 가족을 위해서 썼나? 이게 이제 한번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법인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뭐 누구 접대했다 그냥 막 긁고 그러는데 참 그런 거 보면은 사실 이번 이 사건이 얼마 전에도 나와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안 됩니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밀려났죠. 또 구속도 구속도 당하고 됐죠. 일본은. 그때 이걸 해결하고 털고 갔으면 지금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어려움을 안 당할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그때 뭐 법 다루는 사람이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거 찌라시 돌린 사람들이 나쁘다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거를 보면서 뭐 우리 역사를 들춰보면은 뭐 민신회가 힘 있으면 그리 쏠리고 네.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민주주의를 하면서 적어도 우리 일반 백성의 뜻, 국민들의 예, 국민의 생각이 반영돼야 되는데 네. 그 반영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자리에 연연하고 내가 괜히 이 말 했다가 여기서 떨려나가면 나만 손해다.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걸 어느 개개인 그 밑에 있는 수하들한테 맡겨서는 안 되고요. 올바르게 하려 그러면 저는 시민들이 그걸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예전에 부시장을 할 때 이런 점이 있었어요. 대규모 쇼핑타운이 들어왔는데 이 개점을 언제 해야 되느냐. 쇼핑타운 측면에서는 빨리 하루라도 빨리 하고 싶은데 문제가 교통 문제 등 다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 압력도 들어오고 빨리 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봐서는 적어도 3개월 이상을 더 교통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그냥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그 전에 제가 이렇게 꾸렸던 시민계획단이라고 있습니다. 한 300~400명이 모인 시민들이 의사결정을 주요 정책에서 결정하는 그런 한 서너 시간을 토론해서 결정하는 그런 계획단입니다. 거기다 올렸어요. 저희 행정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엄격하게 시민들이 어떤 조건을 충족하고 개장을 하라. 재래시장과의 어떤 관계를 맺어라. 이렇게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그 뒤에. 그런 것처럼 어느 수하의 몇몇 사람들이 그런 의견을 제안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맡겨놔서는 안 되고요. 국민의 대다수 혹은 일부분들이 대표단들이 그런 의견을 제출하고 토론을 하고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다. 그럼 이제 수원에 비행장을 이전하려고 네. 뭐 역대 정치인들이 다 한마디씩 몇십 하고 년씩 이제 했죠. 예. 저건 이제 뭐 국방부 여러 군데가 걸리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죠. 네. 또 화장장을 옮기는 일도 이쪽 동네에선 못 들어오게 날리고 네. 여기선 나가야 되고 이러한 거를 타협 또 서로 존중 의견 존중을 해가지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어떤 권력을 앞세워 가지고 밀어붙인다거나 네. 이제 민주주의에서 참 힘들지요 그런 게. 민주주의 본질은 소통과 협의와 합의 같아요. 그러니까 소통하고 서로 협의하고 결국은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합의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화장장 건은 장례식장 건은 그 소통과 협의와 합의 과정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까 밀어붙였다고 표현을 했는데 이웃지자체 가니까 뭐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부 우리 시민들이 반대를 해서 안타깝게 더 이상 동조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와 지자체 간에 또 분쟁이 될까봐 못했는데 지금 남은 그 수원 비행장 20~30년 동안에 우리 소원이었어요. 수원시만의 그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전략 기지를 새로 만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수원에서는 소음 피해 또 환경 안전 문제 등이 있지만 국가적으로는 통일 이후에도 중국, 일본, 또 러시아. 동남아, 러시아에 이렇게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공항이 절실한 때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 10년 동안 체계를 갖추는 거거든요. 그런 두 가지 기능이 있어서 수원 비행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과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좋은 적지를 골라내고 또 이전하면 좋겠다고 보는데 저는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2년 반 동안 행정수장으로서 국방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제일 먼저 옮겨도 좋다라는 행정적 합의를 받습니다. 그 합의각서도 썼고요. 그래서 7조 원이라는 사업비를 우리가 제공하고 비행장을 우리가 주체적으로 만들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대통령의 TF팀 대구공항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 바람에 수원시가 또 밀렸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데 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수원 비행장은 아직도 그런 여제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소통과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이웃 지자체와 충분히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지자체는 오히려 그 비행장이 옴으로써 제2의 도약과 삶의 질이 높아지는 쪽으로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예.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재준 전 수원 부시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현재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님으로 또 계신데 네. 학자가 된 계기는 어떤 것이었나요? 사실은 저희 아버지께서는 막노동을 하는 노동자셨어요. 네. 굉장히 좀 어렵게 살았고 어렵게 살다 보니까 어머님이 이제 채소 장사를 하셔서 가사를 보태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때 겨우 월세방에서 집을 장만할 정도로 이렇게 넉넉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좀 행복하게 살았던 것은 부모님이 다 크리스찬이어서 네.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그래서 아마 집안이 화목했지 않았느냐. 부부싸움을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막연히 제가 모르겠어요. 어릴 때 이제 이 가난을 좀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었고요. 두 번째 이제 책을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책을 좋아하는 제 성품으로서는 학자가 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중3 때부터는 막연하게 이렇게 학자가 돼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대학에 들어와서 사실은 엄두를 못 냈어요. 왜냐하면 석사, 박사 과정을 가야 되겠다. 근데 그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제가 맞이였기 때문에 또 집안을 제가 건사해야 되지 않나라는 또 일부분의 또 그런 네. 책임감도 있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요즘은 우리 저 김장원 목사님이 저의 멘토시지만 대학 때 또 멘토 좋은 분의 교수님을 만나서 늦지 않다. 네가 벌어서 공부를 하면 어떠냐. 좀 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용기를 주셔서 공부를 계속해서 이렇게 학자가 됐죠. 네. 근데 지금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사는데 부시장님 말이에요. 네네. 경부 고속도로를 만든다 할 때 네. 야당 지도자들이 거의 다 반대를 했단 말입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예. 또 고속 전철이 어디 뭐 경주를 지나가야 되는데 뭐 도롱뇽 하나 나왔다고 손해를 봤죠. 근데 이러한 때 공권력이나 뭐 그게 타협을 해가지고 이게 빨리 뚫려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걸 반대한 사람이 지금 그 기차를 타고 댕기고 그 반대했던 사람들이 자동차를 몰고 그 고속도로를 달릴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을 것 같아요? 사람의 판단이라는 게 모든 해안을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제한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리고 자기 남이- 논리에 빠지기 쉽고요. 예, 남이 저기를 좀 받아들여서 그럼요. 좀 빨리 해결을 봐줬으면 좋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국고 손해를 얼마나 끼쳤는지. 왜? 건축하다가 한 달만 지연돼도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도롱뇽 때문에 그 3,500억 정도의 손실을 봤습니다. 국고가. 예. 그래서 뭐 그 갈등의 그 환경단체와의 갈등이었는데 결국은요. 스님 한 분이 환경단체들과 같이 갈등했는 것인데 그런데 갈등 관리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사실은 또 나중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느냐. 열심히 우리가 돈 벌어놓고는 세금을 내고 돈을 써야 할 때는 못 쓰고 그렇게 낭비를 하는 거 꼴이잖아요. 그런 갈등 관리 이게 앞으로의 국가 경쟁력 또 대한민국 경쟁력의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 이제 앞으로 사실 법원은 이제 국회의원들은 민원을 네. 대변해 줘야 되고 그러면 이제 행정하는 분들은 그 민원에 대해서 사실 민원이라고 하는 게 사실 국회의원을 통해서 오는 거는 극히 적을 거예요. 예. 예, 국회의원들은 다음에 표 얻기 위해서 자기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야 되는데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은 진짜 민원 지금 우리 아들이 군대에 갔는데 매 맞고 있다고 그러더라. 그럼 국회의원이 그걸 빨리 조사를 해서 그게 사실이다 아니다
이런 걸 내주면은 그게 민원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제 그러한 부모들이 내 선거구에 한 500명은 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만 잘해줘도 이것이 다 정말 그 사람들에게 또 그렇다고 500명이 다 가서 매 만난 건 아니죠. 특수 케이스로 한두 사람이 어떻게 해서 매를 맞고 왕따를 당하는데 그런 것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민원이 역시 국회의원이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그 민주주의 제도가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으면은 사리사욕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제 우리 부시장님은 예. 학구적으로도 연구를 했을 거고 네. 앞으로 기회가 주어지면은 이제 초선 의원으로서 재선 3선 돼가지고 목소리를 낼 수 있을 정도면 본인이 부시장 하다가 보니까 제일 하고 싶은 일이 있을 텐데 그게 뭐예요? 저는 부시장으로 기술직 부시장으로 5년 동안 있었는데요. 재개발, 재건축부터 건설 사업까지 모든 걸 이제 관장을 했는데 중앙의 법이 잘못된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너무 답답해서 이걸 고치라고 또 수정하라고 새로 개정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혹시 소명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재개발, 재건축 같은 법안이 있어요.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요. 누더기법입니다. 너무나 복잡하고 알기 어렵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직접 시행을 하려고 부시장으로서 그 문구를 변호사 몇 사람한테 맡기면 다 해석이 다릅니다. 누가 아느냐? 오직 판사밖에 몰라요. 그걸 국민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법안들이 여러 종류 있습니다. 이 법안이라는 건 국민들이 알기 쉽게 그걸 따라서 본인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누구한테 물어서 전문가한테 물어서 변호사한테 물어서 그것도 안 되면 판사한테 물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그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렇죠. 아니 우리도 현실을 뭐 직시하고 있는데 이 방송법이라는 거는 일본 정치 때 네. 일본 사람들이 방송국 세워가지고 그때 AM에 뭐 KBS 네. 하나 나왔고 그러다가 이제 여러 방송국이 나오면서 A 방송국에 허가를 내주려면은 면허장 가진 기술자 3사람이 있어야 된다. 네. 뭐가 몇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야 이게. 네. 근데 이제 그게 지금은 이제 소출력에 FM이라는 걸 조그만 방송 이건 뭐 안테나만 하나 걸고 송신소도 없어요. 그런데 FM을 허가 내주면서도 거기 기술자 3사람을 넣어야 허가가 나오는 거예요. 불필요한 기준이죠. 불필요하죠. AM 정말 전국적으로 뭐 방송 요원이 많고 기술자가 필요할 때 KBS는 그게 필요할지 모르죠. 그러니까 KBS가 각 지사를 세우는데 거기 뭐 기술자들 3사람씩 다 넣으라 그러면 이게 밥그릇 싸움이야. 그럼 내가 이제 어느 국회의원을 통해서 이거 법을 한번 저기를 해봐라. 네. FM 소출력. FM이라는 게 50km, 100km, 1km예요. 5km, 1km, 5km까지도 안 가지. 50와트? 그러면 이건 뭐 기술자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예를 들어 목포에 저한테 1000와트 1km 허가를 내주면서 기술자 면허 가진 사람 3사람을 넣어야 허가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AM 뭐 출력이 대출력이고 그래야 이게 되는데 그거를 개정을 해달라 그래도 큰 방송 KBS 기존의 이해 집단 이 사람들이 네.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걸 못하게 하기 때문에 조그만 종교 방송 이제 나와가지고 전국에 FM이라는 게 소출력으로 그 지역만 방송하라는 거 아니에요. 대학 방송, 뭐 국회 방송, 그 지역만 하려는 건데 이러한 게 법원이 올라왔다가도 묵살되는 이유는 밥그릇 싸움 때문에. 그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를 뽑은 국회의원이 국회의원만한테 그걸 맡기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설사 처음에 법을 만들 때는 우리 법안에 기초 자료가 없어서 외국의 법을 벗겼을 수도 있어요. 참고해서 만들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좀 잘못될 수도 있죠. 근데 그 뒤에 개정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먼저 그걸 기득권을 가졌던 이해 집단들이 그걸 반대합니다. 이제 못 들어오게. 그렇죠. 그럴 때 국회의원 힘으로 못 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오히려 로비 대상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민주주의 사항 또 국회의원의 사항은 뭐냐면 본인이 그 문제를 인지하되 본인 혼자 노력을 하고 동료들과 노력해서 문제를 못 풉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힘으로 같이 동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인 집정민주주의를 일부 끌어와야 돼요. 아까 그래서 그게 소통과 협의와 합의라는 제도에 그게 시민계획단이 됐든 국민계획단이 됐든 좀 더 넓은 국회의원 300명보다는 좀 더 넓은 회의 테이블을 만들어줘서 모든 일을 그 사람들하고 논할 수는 없지만 주요한 법, 주요한 정책들은 그런 대외기구가 같이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정확하게 판단해요. 그걸 이해 집단한테 물어보니까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 법 개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참 힘들죠. 힘들어요. 법 하나 개정하기가. 그렇죠. 네, 오늘 다양한 분야에 정말 심도 있는 말씀을 나눠주고 계신데요.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재준 전 수원 부시장님과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김장한 목사님과의 인연은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저는 뭐 모태 신앙인에서 이렇게 크리스찬이 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만 본격적으로는 결혼하고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수원으로 이사 와서 서울에 있다가 수원으로 이사 와서요. 서수원 쪽에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많이 졸았어요. 근데 집사람이 아니 예배 시간에 이렇게 졸면 어떡하냐고 저한테 이렇게 자주 혼을 내서 졸지 않는 교회를 한번 찾아보자라고 쭉 찾다가 네. 중앙교회 김장원 목사님을 뵌 거예요. 네. 그래서 한동안 이렇게 갔는데 어느 순간 또 김장원 목사님이 퇴임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는 네. 중앙교회에 계속 남았는데 그때 아니, 처음 그때는 졸지 않았죠. 졸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안 졸지 않은 졸지만 교회를 찾으셨어요? 네, 좋은 교회를 제가 찾은 거죠. 아니 사모는 어디서 만났어요? 제가 이제 고향은 원래 충남 연기지만 주로 아버님이 이제 노동자로 포항에 가셨어요. 그래서 대부분 성장을 포항에서 했는데요. 아내는 포항에서 만났습니다. 그랬구나. 네, 어디 교회에서? 교회에서는 아니고요. 저보다 더 크리스찬이었는데 다른 교회를 서로 다른 교회를 다녔습니다. 네. 그 이제 만나서 얼마 동안 교제를 했어요? 한 1년 6개월 정도 교제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본인의 포부를 얘기하니까 네. 학자가 되겠다.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데 힘들 거다. 왜냐하면 내가 혹시 벌어서 다녀야 될 수도 있고 박사 과정이 끝날 때까지는 힘들 거다고 했는데 뭐 기꺼이 또 제 미래 비전을 봤는지 그냥 그 다음에 했습니다. 국회의원 나간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내가 걱정한 거는 국회의원으로 나가게 되면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 우리나라 아직은 돈을 안 쓰는 선거지만 그래도 돈이 들 수도 있고 또 내가 돈을 못 벌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걱정을 했더니 아내가 저희 결혼할 때도 달새방에서 시작했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가 언제 뭐 돈을 가져본 적이 있느냐. 이제 겨우 집장만 해서 살아가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다만 당신이 나가다가 정치적으로 좀 충격을 받거나 상처를 받을까 봐 걱정이 되는데 그게 당신이 준비가 돼 있으면 나는 언제든지 준비를 할 테니까 가자. 이렇게 기꺼이 또 동참해 줬습니다. 애들은요? 애들은 사실은 잘 판단이 어렵죠. 애들은 대부분 그냥 아빠 교수하세요. 그냥 교수로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저간장한 얘기를 하니까 나중엔 또 이해를 하더라고요. 애들이 대부분요. 그러면 우리 부시장님께서 이제 믿음도 가지시고 앞으로 큰 정치의 꿈을 가지고 계신데 내가 정치인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이거다. 저의 삶의 비전은 학자 때도 그렇고 행정가 때도 일관성이 있었는데요. 시민이 그 시민의 손으로 도시를 만들자. 거버넌스입니다. 거버넌스로 도시를 통치하고 도시를 설계하고 도시를 집행하는 그런 게 꿈이고 그런 걸 실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한 도시가 아니라 국가 전체를 그렇게 만들었으면 거버넌스 정치, 거버넌스 행정이 아니라 이제는 거버넌스 정치 쪽으로 더 발전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전공 분야인 도시계획 분야가 제 전공 분야인데 이 도시계획 분야, 국토 도시 환경 분야에 지금 굉장히 많은 모순된 법률, 그 법률이 다 민생하고 집적됩니다. 민생 우리가 외치지만 구호가 아니라 실제 민생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를 그래도 저는 많이 체험을 했고 또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좀 풀어나가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사연 도착되어 있습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 익산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양미옥이라고 합니다. 환갑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 결혼 후 떨어져 살던 친정어머니와 함께 지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친정어머니와 1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평생을 종교적인 열정으로 사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은 예수를 통할 수 있고 부처를 통할 수도 있다고 믿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절에 다니며 참선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의 어머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하는 사랑이라면 벌써 끝났을 일입니다. 삶으로 겪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 꿈으로 환상으로 끊임없이 존재를 알려주셨습니다. 몇 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심한 우울증까지 온 어머니는 약에 의존해서 수년을 버티셨습니다. 육신은 점점 약해지고 혼은 피폐해 갔습니다. 당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어지자 저번 달에 우리 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기도와 말씀 속에 지내고 계십니다. 아직 예수님께 사랑해요 보다는 감사해요가 편하시다는 어머니지만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어머니의 시선을 돌려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그 사랑에 힘입어 새 힘이 솟아납니다. 신용동에서 양미옥 올림. 네. 참 대단하시죠? 예. 어머님 빨리 회복되시고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연 채택되신 양미옥 성도님께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요. 이렇게 삶의 이야기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찾아주시고요.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이 방송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 아니라 극동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그리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유튜브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서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오늘 이재준 전 수원 부시장님과 함께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성경 말씀, 평소 좋아하시는 말씀 있으시면 들려주십시오. 예, 저희 가족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늘 주 안에서 기뻐하라, 행복하라 이런 말씀인데요. 여러분도 함께 가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꿈속에서 주님이 주신 성경 구절인데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했습니다. 예. 대중과 또 국민과 민중과 함께 하라는 말씀 같아서 늘 그들과 함께 울고 또 즐거워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요.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앞으로 감사합니다. 큰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